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여기는 오이를 심은 텃밭입니다. 오이, 고추, 가지, 그리고 대파, 여기는 이제 옥수수도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서 한 10대까지 정도의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는 요 고추에 첫 추비를 주었습니다. 첫 추비를 줘서 그런지 고추들이 지금 방아다리가 벌어지고 있고 첫 분지가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곧 첫 꽃도 필 것 같고 겨순도 잘 나와주는 거 보니까 뿌리도 지금 왕성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백다닥이 오이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백오이인데요. 오이는 정말 키우기 재밌는 작물입니다. 텃밭에 한 두세 개 정도만 심어주시면은 아주 재밌게 키워주실 수 있는 작물인데요. 자, 오늘은 오이 지주대 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오이를 이쁘게 크게 키우실 수가 있고 오랫동안 수확을 보실 수 있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아시면은 오이 참 키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너무 비실비실해서 이 오이 모종에다가 요 막걸리 액비를 넣어줬습니다. 딱 한 번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번 줬는데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이 지금 순을 뻗고 제대로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줄을 이용해서 유인을 하는 그 작업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오이가 지금 이렇게 한 10대마디 지금 자라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이것을 꼭 해주셔야지 오이가 크고요.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 작업도 해주시면은 나중에 큰 오이를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 고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지주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줄을 묶었는데 줄도 고추가 커가는 만큼 그만큼 줄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번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 지주대를 이제 곧 할 건데 지주대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페트병을 작물 사이에다가 이렇게 꼽아주시면은 추비 주기도 쉽고 그다음에 가뭄도 타지 않습니다. 요 안에다가 물만 주면 되니까요. 추비랑요. 요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지주대를 별도로 세우지 않고요. 이렇게 중간에 파이프 하나 아니면 지주대 이런 고추 지주대를 하셔도 되고요. 끝자락에 이렇게 집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단단하게 지주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하나를 맨 위에다가 쳐주세요. 이건 한 2줄 정도 쳐주었고요. 그리고 줄을 하나씩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달아주는 이유가 바로 골고루 햇볕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서 자라게 되면은 오이 모양도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오이가 햇볕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백다닥이 오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이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오이가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요거 몇 가지만 주의하시고 하시면은 오이를 아주 쉽게 키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인줄로 이렇게 위에다가 쭉 줄을 내리세요. 적절한 길이로 잘라 주시고 밑에 제가 이 끈을 또 밑에다가 묶어 주었거든요. 쳐줬는데 여기에다가 이 줄을 묶어서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줄을 쳐줬고요. 오이 집게가 필요합니다. 이 오이 집게 하나에 얼마 하지 않은데 요거 몇 개만 사시면은 몇 년이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이 집게를 이용해서 오이를 찝어 주세요. 이 오이 집게 보시면은 여기 뒤에 끈을 찝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끈을 찝어 주시고 오이를 잘 타고 요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찝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작을 때부터 해 주시면 좋고 이제 이게 액비를 먹고 물을 먹고 그다음에 쭉 잘 자라줄 것입니다. 이 페트병을 묻어주시면은 아무래도 이 모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물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물도 공급을 해주실 수가 있어서 가뭄도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페트병을 그냥 담아 놓았는데 이것도 잘라서 요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오이에 유인줄까지 해줬고요. 이렇게 유인줄을 해줬습니다. 얘는 심은 지 지금 거의 3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요거는 심은 지 지금 일주일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 잘 크지 않아서 막걸리 액비를 해줬더니 엄청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가 되었을 때 한 3주 정도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해줄 게 바로 추비입니다. 추비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보통 추비 같은 경우에는 이 작물 요 사이에 첫 추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작물과 작물 사이에 첫 추비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스푼을 이용해서 숟가락으로 한 수저 내지 반 수저 정도 이렇게 작물 사이에 넣어주시고 흙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저같이 이렇게 페트병을 만약에 뒤집어 주신다고 하면은 요 중간에 뭐 주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한 수저 정도만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물만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추비를 아주 쉽게 주실 수가 있고, 또한 물 또한 꾸준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오이가 자랄 때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물이 적게 되면 나중에 오이가 써져요. 써진 것도 예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물을 그만큼 주시면은 오이가 아주 맛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쓴 것도 없이 잘 크게 됩니다. 오이가 달릴 때는 꼭 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다닥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이가 이 마디마다 달립니다. 꽃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열매를 달아주시면은 오이가 나중에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 열매를 키우느라고 힘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달리는 한 3개지 4개 정도의 마디에 그 오이는 따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이를 한 3개 정도 따주시면은 요 위에서 이제 얘가 뿌리를 더 왕성하게 잘 내고 힘을 비축해서 요 위에서부터 오이를 더 크고 아주 실하게 달게 됩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요거 키우느라고 진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수세도 떨어지고, 그래서 초반부터 수세도 좀 올리고 작물을 더 튼튼하게 키우시려면 이렇게 오이를 초반에 달리는 것을 꼭 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이손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이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주로 이제 이 줄을 잡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오이손도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 오이를 더 크게 키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오이집게 이 효과는 이 용도는 바로 요 오이를 잡고 올라가는 용도가 아니고 오이를 유인할 용도로 이 오이집게를 쓰거든요. 그래서 오이집게 여러 개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오이손을 제거를 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오이가 크는 것을 잘 보시고 집게를 이렇게 찝어 주시면은 오이가 쓰러지지 않고 아주 잘 자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이가 중간에 이렇게 자라서 크게 되는데, 이렇게 위로 잘 유인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오이가 휘어지지도 않고 아주 곱게 잘 크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오이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이손은 가위나 손으로 뚝 잘라주시고, 이 오이손이 이 끈을 잡고 올라가게 놔두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오이집게를 이용하셔서 이 오이를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오이집게를 이용해서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오이는 이 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휘어지는 이유는 바로 오이가 제대로 햇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오이가 나중에는 얘네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크지도 못하고 오이가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햇볕 부족이고요. 두 번째 오이가 휘는 이유는,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오이를 이렇게 따줄 건데, 오이가 이게 휘어지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양분 부족입니다. 양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오이가 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양분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해충입니다. 꾸준하게 이제 진딧물이나 총채벌레, 다른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살균제랑 살충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이가 아주 광합성을 잘 해서 햇볕을 잘 받아서 커다랗고 이쁜 쭉 빠진 오이를 수확을 해줄 것입니다. 이것만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오이 키우시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이손을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 이쪽으로 양분과 힘을 소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오이를 따주세요.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따주시게 되면은 얘는 줄기를 더 왕성하게 뻗고, 그 다음에 뿌리를 더 왕성하게 내리고 잘 자라줄 것입니다. 이렇게 오이손은 붙잡고 올라가는 것은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이집게를 이용해서 오이를 찝어주세요. 중간중간에 오이집게 몇 개 준비하셔서 이렇게 찝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오이가 여기서 달리거든요. 그러면은 오이가 아주 이쁘게 잘 달리게 됩니다. 나중에 땅에 오이가 닿게 되면은 오이가 휘어져요. 그런 것도 예방해 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유인줄로 유인을 하시면은 양쪽으로 햇볕을 골고루 받기 때문에 광량도 햇볕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이가 이쁘고 오이가 크게 잘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오이가 달릴 때는 물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비 같은 경우에는 1차는 한 2, 3주 간격으로, 그 다음부터도 마찬가지로 추비도 2, 3주 간격을 주셔야 되는데, 보통 추비를 고랑에다가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얘네가 빨아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을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은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과 함께 추비를 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더 왕성하게 많은 그런 오이를 노지에서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오이밭에서 오이 유인줄 작업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렇게 오이를 유인줄 작업을 해주시면은 정말 꾸준하게 오랫동안 오이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이는 아무래도 양분이 부족하고 수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병이 잘 와요. 그래서 초반부터 열매를 달아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초반에 달리는 열매를 일부를 밑에 있는 쪽에 열매를 제거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 어차피 이런 거 열매들 달려봤자 땅에 닿아서 휘어지기도 하고 햇볕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잘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달리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마디에 이 오이는 첫 오이는 따주시면은 나중에 이 오이가 자라는 게 틀려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이선을 제거해주기, 그 다음에 오이 집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비를 주시게 됩니다. 추비는 이렇게 페트병을 거꾸로 세워서 추비를 주시되 2, 3주에 한 번씩 주시고, 그 다음에 오이가 달릴 때는 충분한 물을 공급을 해주셔야지 이 오이가 쓰지 않고 아주 크고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오이가 쓰지 않고 맛있는 오이를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그냥 요 노지 텃밭에 점적 호스 같은 것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이 오이에 물을 주기가 참 힘듭니다. 줘봤자 일로 다 흘러요. 하지만 요것을 하시게 되면은 추비도 아주 쉽게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하게 오이가 달릴 때 주시게 되면은 오이도 잘 커지고 초반부터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이도 그만큼 활착도 잘 되고 잘 자라주게 됩니다. 이렇게만 오이 키우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오이를 늦게까지 오랫동안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